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유영택 유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아마 남편들과 또 아내의 입장에서 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제목은요, 남편이 성관계를 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TV 방송에 쉬는 부부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섹스레스 부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아직은 뭐 진행 중이어서 저희도 열심히 보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그 안에서 뭐 아내가 원하는데 남편이 좀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도 있고, 뭐 남편이 원하는데 아내가 밀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오늘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남편이, 우리 남편들은 사실 마음을 많이 내어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남편이 그런 경우가 된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어차피 우리 둘이 너무 소통이 안 되고 너무 감정의 길이 골이 깊어요. 이러면 당연히 관계는 안 되겠죠. 그렇죠. 뭐 단순히 그 성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어려운 부분은 이건 당연히 성관계가 안 되겠죠. 대화도 잘 안 되고 입으로의 대화뿐만 아니라 몸으로의 대화도 잘 안 그렇죠. 된다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여러분과 나눌 몇 가지 이유들은 부부 사이는 원만해요. 부부 괜찮아요. 사이는 골이 일반적이고. 뭐 엄청 깊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남편이 이렇게 슬슬 이렇게 아내를 밀어낸다거나 먼저 잠든다거나 이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연애하고 뭐 그럴 때는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죽고 못 살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에 대한 성적 매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그렇죠. 왜냐면 나이도 먹고, 특별히 이제 우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몸은 당연히 바뀌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연애할 때는 좀 만났다가 헤어지고, 자기의 공간이 있는데, 결혼할 때 같이 살면서 너무 점점 일상을 나누니까. 맞아요. 너무 익숙해지죠. 그렇죠. 익숙해지죠. 너무 익숙해지면서 이게 좀 지루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움에서 신나고 좋았는데, 일상이 돼버렸고. 맨날 우리 너무 좋으니까 같이 살자,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무 많은 시간을 결혼하고 나니까. 해보니까 뭐 화장실도 같이 쓰지, 어떤 부분은 뭐 방구도 터지, 뭐 이러면서 아마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그냥 아내는 사랑스럽지만 성적인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그냥 동네 아줌마 같다는 느낌을 남편도 동네 아저씨 되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조금 남편들이 피한다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죠. 네네네. 또 아이를 낳기 시작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몸에도 변화가 있죠. 아내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또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남편 입장에서는 관심과 아내에 대한 그 흥분도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서 육체적인 친밀감에 대한 그런 느낌이 저하됩니다. 좀 안타깝지만 매력을 못 느낀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편들 중에 있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얼마 되니까 몸도 살이 찌고 배도 나오고 그러면서 남편의 비만 때문에 자신감이 잃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단순히 성적인 매력이 여자 쪽, 즉 아내 쪽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느낄 때 내가 성적 매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니까 그죠. 아내가 다가올 때 조금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뒤로 빠지는. 아내는 그냥 계속 예쁘고 아름다운데 좋은데. 내가 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도 자존심이 있고 젊었을 때 멋있던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성적인 그러한 관심, 그런 부분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면서 이제 성적인 욕구가 저하됩니다. 그렇죠. 이게 실질적인 부분이에요. 뭐 20대 정말 피크를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성적인 욕구가 저하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서로가 더 친밀해질 수도 있고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더 애틋해질 수 있는데 일단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저하하면서 그렇죠. 마음은 아닌데 그냥 점점 성적 욕구 자체가 조금씩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나를 멀리하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남자들이 뒤로 도망가는 듯한 네. 모습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사실 남자들이 이때는 또 어떤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은 삶 속에서 직장이나 모든 부분에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 우선순위가 이제 변화가 오잖아요. 그리고 관심도 다른 쪽에 더 두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와 함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그죠? 가정에 대한 책임, 또 아내, 자녀 이러면서 재정적인 이런 거에 안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욕구가 또 저하됩니다. 특별히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스트레스가 큰 성적 욕구를 저하하는 그런 큰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거. 세 번째는 이 성관계를 하는데 정말 결혼을 해서 2년 되고 3년 되면서 이제 자녀를 낳으려 계획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연애하고 막 이럴 때는 결혼하고 나면은 막 한 번 자고 두 번 관계하면 아이가 딱 생기는 것처럼 생각했던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이. 그런데 사실 1년을 해보고 2년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임신을 했는데 자연유산이 된다거나. 그래서 이 자녀를 갖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마음으로 관계가 서로의 사랑을 나누거나 이제 소통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애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관계가 아닌 임신, 아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목적을 뒀을 때 남편들이 조금 뒤로 뺀다는 그런 그렇죠. 결과가 있습니다. 네,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물론 아이를 가져야죠. 아내가 임신도 해야 되고 아이도 생겨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 부부 관계는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와의 관계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또한 본인도 아내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관계에서 특별히 부부관계, 성관계에서 결혼의 목적이 되는 순간 남편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이 뚝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 아내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예, 물론 아내들도 부담이 되죠, 당연히. 하지만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심이 떨어지면 아내에게 가까이 가고 또 아내와의 성관계에 많이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일하다가 퇴근 시간이 됐는데 아내가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오늘 일찍 들어와야 돼. 야근 가면 안 돼. 뭐 회식 가면 안 돼. 왜? 나 지금 체온 올랐어. 배란일이야. 빨리 와야 돼. 이러면 집에 가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다는 거죠. 예, 남자 마음속에 약간 느낌이 내가 이거 뭐야? 네,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 전화 받기 전에는 오늘 빨리 가서 우리 아내랑 좋은 시간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이 전화가 오면 확 도망가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한 거죠. 생명이 태어나는 건 너무 귀한데 거기에 목적이 너무 강해질 경우에는 이 남편들도 사실은 조금 잠자리를 멀리하고 깊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남자의 마음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별것도 아니고 여자 입장에서 실질적이잖아요, 여자 아내들은. 그런데 남자들은 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아내들보다 아내와의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센시티브한 것 같습니다. 아동틱한 거죠. 좀 아동틱한 거죠. 좀 그 부분에서 좀 아동틱한 부분이 그렇죠. 있죠. 아이들 같은 모습이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일단 결혼을 좀 하고 나면 아내들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정을 느끼면서 이 부부관계, 성관계에 소극적으로 되는 그것도 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아내 스스로가 이 부부관계, 성관계에 관심이 저하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삶에 또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 둘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선순위도 변화되면서 그런 변화가 오죠. 특별히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든지 또 아이를 출산했다든지 그럴 때에는 당연히 여자 즉 아내의 몸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관심뿐만 아니라 원치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남편들은 되게 멀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많은 남편들이 나중에 부부 관계가 멀어졌다고 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임신한 후에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난 후에 멀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소극적인 아내는 남편이 계속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한 거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쵸? 오늘 피곤해, 머리 아파, 애기 울잖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은 이제 이게 의도하지 않지만 이제 계속적인 거부로 인한 남편의 모든 걸 포기해 버리는. 뭐 이유는 말은 돼요. 당연히 이유가 되고 말이 되는데도 이러다 보니까 남편은 포기하고 그 자기 스스로도 동기나 자신감이 확 떨어져 버려서 부부 관계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남편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거부당했다. 이 관계는 내가 오늘 피곤하니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경하고 그렇지만 나는 이 관계 오늘 힘들다. 이게 아니고 나의 존재를 거부한다. 예, 남편 된 나를 이렇게까지 이게 이제 불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깊은 겁니다. 마음은 그죠? 그건 아닌데, 예, 그래서 그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아내들이 일단은 아이를 낳고 나면은 모든 삶의 어떤 우선순위가 사실은 아내의 자리가 우선순위 1위지만 아이를 기르다 보면은 결국은 시간이나 이런 마음들이 아이한테 가면서 이 남편과의 부부 관계가 하긴 해야죠. 그런데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하자 했을 때 한번 이렇게 의무 방어전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남편들도 별로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의무로 해주는 것 같은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다는 네. 거. 네. 그래서 되게 그것 때문에 아내에게 좀 멀어지는 그런 남편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도 있는데 연애할 때 이제 같이 관계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연애할 때 관계를 해줬던 분들은 뭐 호텔도 가고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결혼을 하고 나면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집이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침실에서 부부 관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침대에 그렇죠. 너무 똑같은 체위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네. 시간에 거의 이제 밤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식상해진 너무 똑같은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식상해져서 남편은 어떤 거기에 대한 그 흥미나 이런 거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남편 입장에서는 뭐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고 뭐 그 이 부부 성관계에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어 새로운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 걸 느끼면 되게 소극적인 아내에 의해서 남편은 부부 성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은 다른 관계가 만들어진 경우.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다른 관계, 즉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생길 경우에는 당연히 도망가는 모습이 남편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외도 뭐 바람 피우는 경우에 아내에게 좀 멀리 간다는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 있었는데 그런데 진짜 정말 선수 있잖아요. 진짜 나쁜 선수. 나쁜 선수 정말 전문으로 잘하는 못된 선수. 못된 선수 외도를 너무너무 잘 이렇게 덮어는 경우는 아내한테도 너무 잘한대요. 더 잘하겠죠. 더 잘한대요. 숨기려고. 부부 관계만 잘하는 게 아니고 아내한테도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관계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 아내를 멀리하는 거 이것은 최악인 거죠. 그렇죠. 있으면 안 되는 있어서는 거지만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마음은 아프고 그렇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왜 나누냐면 전에는 아내들이 그 성관계를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도대체 남편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나? 대부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나눠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눈 내용을 좀 참고로 하셔서 남편 자신도 어떤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아내도 나는 어떤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지를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 5가지 중에 딱 하나, 4가지는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5가지는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것이 우리 부부에게 조금 더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원인이 있는지를 관찰하고 원인을 찾아볼 때
우리가 그 말하자면 쉬는 부부, 섹스리스 부부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사실 부부 관계, 특별히 부부의 성관계는 저희가 다른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쵸. 누구하고 얘기하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수 없고 뭐 남편들은 친구들하고 얘기 못 하고 뭐 아내들은 가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하고 우리는 그거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닌 평소 때도 아내와 함께 이 부분을 좀 나눔으로 편안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만 만들어 놔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잠자리 피하는 남자의 속마음, 남편의 속마음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안녕하시죠? 잘 한번 보시고 혹시나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혹시나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